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의 치우입니다. 현미경 특강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올라갔다 오니까 날이 추워서 개 밥도 챙겨줘야 되는데 개 밥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개도 깡깡 얼음을 핥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걸 든든히 먹어야 다른 궁리가 생기는 법인데 챙겨주지 않고 간 건 아닌데 돌아와서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짐승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힘든 겨울을 보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겠죠. 서울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가 있는 이 지방보다 바람도 불고 굉장히 춥더라고요. 가서 보면 현미경 회원들의 원하는 바가 뭔지,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회원들의 간절함?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보았다라는 그런 신기함?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기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기분은 한껏 고무돼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 어떤 식으로든 종종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부터도 어떤 거에 대해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판단하고라도 일단은 재미있었어요. 갔다 오면 쪽지도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쪽지나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그냥 막 해드렸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원칙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간절함, 애절함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서 보내주시면 눈길 한번 더 가게 되더라고요. 생각 한번 더 하게 되고 그냥 너 어떻게 하는 거 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너를 한번 훑어보자 라는 식으로 보낸 쪽지는 대체적으로 저도 씹어요. 내가 보낸 쪽지에 왜 답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쪽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면 그 이유가 충분히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다른 이야기 중에서 춘배에 나왔던 춘배 책 중에 나왔던 에피소드 읽어드리려고요. 300만 원이 넘지 않게 낙찰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즐겨하는 임장법 중 하나인 돌려치기를 했던 곳으로 임차인을 만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임차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는 임장법. 보통 시골이나 지역이 좁은 지역에서는 이 임장법을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도시 지역에서 다른 임장법이 좋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니 슬슬 입질이 왔다. 오래전부터 빚이 많았다. 손녀를 데리고 산다. 돈은 사위가 주는 것 같다.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다. 신용불량자다. 많은 이야기가 들렸지만 챙겨서 들어야 할 것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결론은 저 집을 떠나지 못하는데 문제는 저 집이 무허가였다. 토지 대부분이 국가기관이었고 그 기관의 문의안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다. 어찌되었건 내가 법원에서 낙찰받아 오는데 2등이 그 채무자 사위였다. 사위가 나를 불렀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사람인데요. 왜 그 물건에 입찰 하셨어요? 나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눈치를 보니 다급해 보였다. 그게 아니고 연고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거기 토지에 뭐라도 심어볼까 하고요. 거기에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 무허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소유권 이전하고 바로 집이고 뭐고 다 밭으로 만들 거예요. 춘배와 나는 이해관계인하고 이야기는 되도록 짧게 하려고 하고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었다. 다시 찾아가 메모를 남겼다. 계속 연락이 없으면 사람이 안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트랙터로 밀어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다. 할머니는 그런 흉물스러운 것을 뭐하러 땄냐고 따지듯이 말했다.
땅에 경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뭘 그런 새삼스러운 것을 물어봐요. 나는 당연한 것을 물어본다고 타박을 했다. 나간다면 두말 없이 나가고 살 거면 돈 내고 사는 겁니다.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이런 집을 얼마를 내라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보증금은 100만 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수화기 너머로 야 이 개백정 놈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나는 전화를 딱 끊었다. 그 다음날 검은색 찝차를 끌고 흙먼지를 휘날리며 그 집의 당도에 자신 있는 발걸음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너무나도 당당한 발걸음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얼음이 되었다. 서둘러 밥상을 치우려고 하길래 밥을 가져오라고 해서 깨끗이 한 그릇 비워냈다. 그 다음은 할머니와 동문서답 놀이를 했다. 젊은 사람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좋게 좋게 하자고. 여기에 뭐 심으면 잘 돼요?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만 내 사정 좀 봐줘. 저쪽으로 검은콩 심으면 되겠네. 안 그래요? 이 코딱지만한 집이 내 마지막 재산인데. 할머니는 눈물을 떨구었다. 아, 뭔가 잘못한 거 계신 게 있어요. 이제는 내 소유로 넘어왔는데 아까 밥 먹었으니까 보증금은 없다고 치고 선세로 120만 원 준비하세요. 나 갈라니까 사위랑 얼른 상의해서 결론 내요. 할머니는 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욕을 퍼부었다. 가려다 말고 다시 할머니 앞에 서서 손을 부여잡고 한마디 했다. 그렇게 욕하면 이 집에서 오래 못 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다시 멍하고 얼음이 검은색 찝차는 흙먼지를 날리며 그곳을 황야의 무법자처럼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사위에게 전화와서 내일 오전 중에 120만 원 입금한다고 해서 계약은 할머니와 하겠다고 했다. 할머니와의 계획은 3년 했고 연장은 원하는 만큼 해준다고 했다. 계약의 특약사항. 떠날 때는 가볍게 몸만 나가는 것으로 하니 할머니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동의 눈물을 마구마구 흘렸다. 춘배에게 전화 걸어 침을 질질 흘리며 자랑질을 실컷 하고 끝났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은 거라 말씀드리는 건데 시골집도 낙찰을 따서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방법과 방식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틀리듯이 방식과 방법이 어떤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더라도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설프게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거죠. 누군가가 부동산을 추천하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는 것도 투자를 바라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배 책에는 다양한 일화도 많이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한번 꼼꼼히 보시면 투자 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미경에 들어오셔서 질문이나 회원가입하시고 또 다른 사람 글을 읽어보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권리입니다. 많이 누리시고 많이 얻으시고 또 많이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